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시위대를 폭도로 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당을 비롯해 일부 언론이 그러한데요. 이런 가운데 과거 쌍용자동차 화물노조 파업 때 의경으로서 시위 진압에 나섰던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게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위 현장에 있다 보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느끼기가 힘들다. 순간을 포착한 몇 장의 사진, 짧은 동영상, 알량한 법 규정을 들이대며 제대로 판단할 기회도 주지 않으며 시위대가 던지려는 메시지보다 방식과 외연에만 천착한다. 시위 현장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없다. 외치고자 하는 자와 입을 막으려는 자만 있다. 시위가 갖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고민하지는 않고 10만 명 중 일부가 보인 모습에만 천착하는 것은 공장에서 불량률을 따지는 것과 같다. 집회의 결사라는 건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것조차 강자가 만들어 놓은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면 이걸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참담한 건 그 시간에 난 술 마시며 놀고 있었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경찰인권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헌법학자로 유명한 분이죠. 한상희 교수. 경찰청에는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다. 어쩌다가 그 경찰인권위원이라는 자리를 맡게 됐는데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나 실망했고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기구의 존재 의미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돼서 사임원을 냈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임원에는 어떤 내용이 적혔나 궁금하시죠? 예. 한상희 교수가 이것도 공개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유족들 상경시도, 2015년 세월호 일주기 집회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의 경비과장 등 경찰 책임자들이 개선 의지를 표명했지만 2015년 현재 하등의 변화가 없다. 네. 개선 의지를 표명했던 경찰 책임자들이 지금도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있죠. 차벽을 부순 것은 폭력, 과잉 진압으로 사람을 사경에 헤매게 만든 것은 정당한 진압 행위라고 말입니다. 변지유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간추린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여곡절 끝에 오는 23일 평양을 방문할 모양입니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은 나흘간 북한에 머문다고 합니다. 유엔 대변인은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방북 계획은 일정이 없다고 말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 이젠 동선 하나하나가 뉴스의 주목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언론만큼 나라 밖에서도 관심을 가져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제 석간 브리핑에서도 소개해드렸죠. 물대포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를 부축하러 간 시민의 CBS 라디오 인터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CBS에다가 그 시민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이라는 사람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서 조사하라고 한다. 진짜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하고는 방송사로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경찰은 검찰 대신 일베가 지휘하는 모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 법원, 검찰청, 병무청 등 국가기관에서 6차례나 문제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동남권 원자력병원 영상의학과장인 의학박사 양승호 씨가 의사의 자존심을 걸고는 MRI 주인공은 박주신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겼습니다. 딴 사람이 와서 박주신 MRI를 찍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승호 씨 주장이 틀렸다는 전문가 집단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영상의학 전문의 2,500여 명이 활동 중인 의사협회 산하조직 대한영상의학회가 그렇습니다. 양승호 씨도 이 단체 회원인데요. 양승호 씨 등이 박주신 씨께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감정을 의뢰한 6건의 MRI 사진이 모두 주신 씨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학을, 정의를 빙자한 인격살인은 이제 그만합시다. 거짓말이라면요. 아이템을 손에 쥔 정부와 여당, 결국 속내를 드러냈네요. 국정원에서 대테러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 때 모아진 의견입니다. 국정원을 못 믿겠는데 권한까지 주자고 말도 안 된다라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내년 대테러 예산은 국정원이 비공개 요청한 예산까지 1,000억으로 예상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국정원입니다. 폭력적 시위 집단에 대한 정당한 살수였다는 경찰청의 태도는 끝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수차, 체증 카메라 구입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내놓은 내년도 의경대체 지원 사업 예산안 무려 222억 4,5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공경용 살수차 구입 예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질서 유지용 살수차에 대해 공경용이니 방어용이니 하며 따지는 것은 시민과 경찰을 이간질하는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을 폭력 집단으로, 경찰은 법치의 수호자로 덧칠하고 분칠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출소한 무기수가 아니라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최초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 사건 말입니다. 김신혜 씨는 동생을 위해 내가 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호소했는데요.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15년을 복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경찰 수사의 잘못은 법원도 인정한 바입니다. 그러나 김신혜 씨의 주장과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형 집행 정지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반인권적 수사이고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이콜라겐9, 옹해야 과메기,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과 함께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뒷좌석 멍멍이가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못 넘어오도록 만든 차량용 애견 칸막이 모르세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E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문 대망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죠. 기민한 어떤 사람들이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친반연대라는 이름의 정당 결성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본격화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친반기문 인사들의 정치 세력화 움직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친반연대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그 뭐 친반연대니 뭐니 예. 저희 프로그램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해서요. 아니 그런 얘기 할 적이 아니고.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예. 그걸 뭐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이야기할 뭐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도 없는. 아니 무슨 반 총장이 노벨상을 타야 된다고 지금 서명 운동까지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런데 관여하시지도 않고. 모르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반연대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자체도 모르고 저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황당한 적인데 좀 그거 보니까 연세도 드셨는데 좀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희망입니다. 그렇군요. 예. 답답한데 나서서 뭐 하기도 좀 그러시고 싶은. 그래요. 그런 입장이시군요. 예.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걸 뭐. 그죠? 예. 연락도 못 받으셨어요, 혹시? 그분들로? 그런 사람을 이름 생전 신문 보고 알았어요. 예. 그분들이 혹시 접촉을 해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아니. 온 적이 없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 나한테 연락을 해요? 그렇군요. 이원 집정부제 개헌, 이를 통해서 외교 안보 국방은 반기문 대통령이, 그 나머지는 친박 인사가 맡는다는 꿈, 이미 홍문종 의원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정치를 대국적으로 못하는 것일까요?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진행자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자라고 한다면 자기 퇴임 이후에도 계속 자기 권력을 갖다 유지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전두환도 그러고 박근혜도 좀 그러는 건데, 다른 코드가 있는 게 문제는 뭐냐면 일종의 트라우마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배신. 그러니까 배신. 그다음 요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진실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퇴임을 한 다음엔 지금 내 앞에서 저렇게 설랑산을 꼬리치는 저놈들도 배신할 내가 거야. 퇴임할 때면 배신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라는 이런 피해의식이라는 망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진실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명박한테 경선 찍고 나서 친박 중에 친이로 갈아탔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스님한테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이 한 말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니 제 뒤에 있다가 딴 사람한테 가는데요, 뒤로 가면 또 괜찮은데 제 앞으로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네. 근데 그렇게 앞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또 돌아와서 또 친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복박.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자기가 퇴임하고 나면 또 자기 앞으로 가로질러서 딴 데 가서 줄 설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착이 있을 거라고 봐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내심은 제가 짐작컨대는 하고 싶죠. 예. 불감청 고소원.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히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염치가 없으나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지원 의원, 요즘 비주류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죠. 문재인 대표가 왜 그렇게 문안박,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연대에 집착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문안박 연대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에 나와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왜 이렇게 문안박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지금 이미 문안박의 제안은 오래전에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어제까지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 안철수 전 대표는 문안박을 반대하고 있어요. 네.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적으로 현역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변형된 그런 문안박 체제로 가면 되지 않느냐. 네. 하지만은 세 분 다 대통령 후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인데 네. 법적으로 변형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네. 해서도 안 되고.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오늘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호남 지지율 위기 속 방문이라서 주목됐습니다. 예상대로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두 분과 당대표의 권한을 함께 공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총선이 얼마 앞으로 다가왔고 총선을 치르고 나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 함께 치르는 임시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이것이 당대표권 공유이긴 하지만 공천권 나눠먹기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런데 왠지 이런 제안에 힘이 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 때 대연정 제안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점 아닐까요?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화합, 소통이 아니라 야권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지적, 사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지요. 저희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그래도 이런 민심이 목격됩니다. 자발적 중독님 이런 글을 남기셨군요. 이 시대에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는 것이 야당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세상에 거리로 나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당은 알고 있는가? 호남이 못마땅해하고 비노가 발목을 잡는다곤 하지만 사실 친노가 마땅히 한 것도 없다.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고 변명을 하려면 새누리당 발목이라도 잡아보고 변명을 해야 명분이 선다. 친노가 일을 해야 친노에 대해서 비판적인 호남과 비노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같이 놀고 있으면서 혁신? 쇄신? 박근혜를 향해서 악다구니를 써도 모자랄 판에 신사적이기만 하니 무시당하는 것이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다. 문재인 같은 신사는 얼마든지 있다. 혁신을 말한다면 문재인부터 혁신돼야 한다. 쌈딱이 돼서 끌고 나가지 못하고 끌려다니려면 그냥 변호사나 하라. 이러려고 당대표를 했나? 이럴 줄 몰랐나? 예,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인바람 22님. 전 안철수 또 비주류를 욕하지 않습니다. 친노와 문재인 주류를 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혁신안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안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모습에 눈치를 본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전라도의 민심은 야성을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올 초 이승만 박정희 묘지 참배, 천안함 폭침 발언 등은 실망감을 더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조국 교수와 혁신적인 위원들이 만든 혁신안을 믿고 지지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로 여당이 패착하고 있는 와중에 민심을 배반하며 국회로 들어갈 때는 야당에 대한 절망감이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신감이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야당 맛을 회복하라. 호남은 언제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민중 총궐기 시위에 대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불법 폭력 시위로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2011년에 이 차벽 설치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김진태 네. 의원은 거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원천적으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려면은 그 당시 12일 동안을 차벽 설치를 했고 아예 통행을 네. 막았는데 네. 이번에는 불과 몇 시간 차벽 설치를 했고 통행도 가능했다 때문에 네.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자의적인 해석이죠. 예. 그때 한 결정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집회는 물론 통행조차 힘들게 한 경찰의 차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집회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도 집회, 통행 이런 것들을 막은 차벽 설치이죠. 예. 이것은 위헌입니다. 위헌 결정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동하려고 하고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예.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둔 차벽이고 이 차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기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차 아닙니까? 예. 기동 순찰대 차. 그런데 이것으로 그것을 막아서 이동도 집회도 외침도 모든 것을 막는 것은 잘못된 거죠. 거기에서 그렇다면 이 차벽이 우리의 집회, 우리의 외침을 막으니까 이것이 불편하다라고 예. 하는 사람들의 좀 더 과격한 시위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과격한 시위, 문제 있는 시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예.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금 광화문 광장은 법률적으로 집회 시위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은 법률적으로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고요. 외교기관이 있거나 그 숙소가 있는 곳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집시법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2013년에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예. 광화문 모든 곳에 집회를 할 수 있고요. 대사관, 외국 대사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리고 그 숙소를 공격할 목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그다음에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집회가 허용되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안부 할머님들의 수요 집회도 1000회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휴일 같은 때는 무조건 집회가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광화문 집회는 집회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정청래 의원도 받았습니다. YTN 라디오 신일의 출발 새 아침에서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시위를 합법적 평화적 시위였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늦게 갔었는데요. 예. 밤늦게 갔었는데 그때는 큰 별 상황은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완전히 무슨 무법천지다, 불법천지다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좀 보장하고 그쪽으로 좀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고 그리고 차벽 설치 자체가 원래 불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차벽을 먼저 설치해 놓으니까 또 시위 군중들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벽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차벽도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 사용이 됐고 살수차를 백골단의 등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살수차 역시도 최초로 도입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있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예. 노무현 정부 때 차벽을 설치했다면 예. 그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미 차벽 설치는 불법이고 위헌이다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예, 그러시죠. 국정감사나 각종 회의 때 차벽 물대포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경찰 스스로 준법 집회를 해라, 법을 지켜라라고 주장하면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준법이 아니지 않느냐.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정한 차벽을 왜 먼저 이렇게 설치해 놓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고 몇 년째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차벽은 시민들의 통행을 막으면 일단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설치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그때 상황을 봐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다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걸 다 차단하고 경찰이 먼저 그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좀 떳떳하려면 본인들부터 법을 지켜야 돼요.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서울 중곡동 카타콤 카페 바리스타 신명환 씨도 반한 그 맛.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만든 커피 맛인데요. 아이스크림보다 종류가 많은 41가지 커피를 골라 마실 수 있습니다. 월 35,000원만 내고 이걸 1년 쓰면 이 기계가 내게 된다고? 끌리세요? 전화하세요. 070-701-0960.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070-7001-0960. 홈페이지는 esepod.co.kr.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ing.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180석 총선 압승 가능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김무성 대표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아니, 그 선거가 한 반년 남았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서너 달은 3, 4년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던데요. 아니, 근데 반년 남았는데 벌써 180석 총선 압승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장담이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 선거에서 질 이유가 어디 있겠노? 또 야당에서 우리는 60석인가 70석밖에 못 얻는다. 그 보고서도 나왔다고 하더만.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내년 압승 가능하지 않겠어? 정의당이 나머지 의석을 가져갈 리는 없을 테고 말이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경제 위기, 집권 여당으로서 위기가만 느끼세요? 지금 이 상황,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또 지금 이념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농민을 살인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난이 고조되고 있어요. 국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돼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뭐 백두산이 폭발해봐라, 원전이 폭파돼봐라, 일본이 뭐 북한을 공격해봐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선거날 밤 전국 지도는 빨갛게 물들어 있을 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만은 이긴다 아이가. 그렇군요. 그러면 2020년 총선도 이긴다고 보십니까? 뭐 당연하지. 2024년도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이가. 그럼 2028년도? 뭐 아마 그때는 내 아들이 출마해서 당선될 기다. 뭐 마약하는 우리 사위가 나와도 뭐 당선될 거고. 용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 힌트 줄까? 뭐 나는 투표는 예측 못한다. 그러나 개표는 예측이 가능하다. 에? 투표는 예측 못하는데 개표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투표 따로 개표 따로라는 겁니까? 제 아무리 국민들이 여당 심판해봐야, 그러니까 투표해봐야 결과, 즉 개표는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온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 뭐 투표율을 예측은 못한다. 다만 개표 결과는 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 말 정도로 넘어가자, 용민아. 아니, 투표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자 야당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건 길길이 반대하셨으면서도 사나흘 전에 사전투표하자, 이건 또 동의하셨단 말이죠? 이런 새누리당 의심됩니다. 사전투표하는 거, 그래서 또 결국 투표날 개표하는 거 아닙니까? 본투표하는 날 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며칠 동안에 이 투표함 제대로 보존되고 있을까요? 며칠 동안 그 투표함을 뭐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더만요. 뭐 김용민이, 너 대선 결과 승복 안 하냐? 승복 안 하냐고? 뭐 이렇게 윽박지르면 꼼짝도 못하지 대개. 야당 같은 경우도 대선 승복 못하냐 이 한마디 하면은 바로 꼬리 내리고. 승복해야지, 승복. 신사라면 말이야. 승복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나저나 그러면 2017년 대선도 새누리당이 승리하겠군요? 뭐 그거야 너무 당연했어. 뭐 할 말이 없다. 2022년, 2027년, 2032년, 2037년도 뭐 다 이길 기다. 2037년쯤이면 뭐 박지만이 아들도 나오겠구만. 야, 이렇게 그냥 예언의 능력이 있으신 우리 김무성 대표님. 자, 그렇다면은 본인은 2017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라 물어봤노? 2017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기실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건 예측 못하세요? 아니, 2028년 것도 맞추시는 양반이, 2037년 것도 맞추시는 양반이 당장 내후년 거 못 맞추세요? 그것도 당내 경선인데. 그건 그때 가서 알기다. 제가 맞춰볼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김무성 대표님이 후보가 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란 얘기입니다. 사람 일이란 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각하께서 오해를 푸실 기다. 노오력하면은 배신자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시끄럽다. 내가 어째 배신자냐? 세종시 수정안 반대, 그 죄는 박근혜 각하에게 있어서는 IS의 파리 테러에 버금갑니다. 무엇이라고? YS 테러? YS 그 양반이 언제 테러를 했노? 그분은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신다 아이가. YS가 아니라 IS입니다. IS. 이건 아무리 열심히 경선 레이스를 펼치셔도 개표에서는 친박, 아니 진박이 될 겁니다. 슈퍼스타 반기문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아이 씨발, 인생 무성이네. 인생 무성이겠죠. 이런 거 갖고 장난치지 마, 씨발.
공화국 논평. 삶의 신조가 멸공과 멸균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균, 에이즈균보다 더 추악한 병균인 민주노총 한상균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경찰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인지 총발기인지 모를 광란의 도심 폭동을 주동해놓고는 요군 경찰이 다 처먹게 만들고 혼자 조계사로 도망간 한상균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경찰은 조계사를 이번 도심 폭동 때 그 위력을 인정받은 차벽으로 가로막아서 이명박 등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꽁꽁 감싸야 할 것이다. 한상균은 쌍용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본인들도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해 이 땅의 자본가들의 천박함과 야만성을 제대로 노출시켜서 이 땅의 반기업 정서를 촉발시킴으로써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했다. 경찰은 지난번처럼 커피 믹스만 철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상균을 체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상균의 국적을 말소해서 복직을 2번 다시 꿈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상균의 주민등록 초본, 등본, 신분증을 모두 파쇄하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는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갠 다음 쌍용차 소유주인 마힌드라 본사가 있는 인도 앞바다에 버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위와 저항이 전무한 나라를 만들어 이판 공주제를 만들려 하시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망동을 2번 다시 못하게 해야 할 것이며, 행여 그렇게 할 경우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가를 한상균을 본보기로 해서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 무렵 수도권 지방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늦은 밤에 대부분 개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앞으로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8도, 대전 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내일 낮에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대구 13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다음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다음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김준엽 PD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